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차를 타신다면 1년에 자동차세 딱 13만 원 내실 겁니다. 정말 저렴하죠? 그런데 만약 내년부터 이 세금이 당신이 달리는 거리만큼 1년에 40만 원, 50만 원으로 오른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그런 일 있겠어? 싶으시죠? 그런데 지금 저 멀리 호주에서 바로 이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오너들의 달콤했던 혜택의 허니문이 끝나고 이제 곧 쓰디쓴 세금 청구서가 날아들 거라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전기차 오너, 그리고 미래의 오너가 될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달콤했던 허니문이 곧 세금 폭탄으로 바뀌게 될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 멀리 호주 정부가 전기차 오너들의 주머니를 노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전기차 오너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세수펑크라는 아주 현실적인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원래 정부는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유류세로 매년 14조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걷어왔습니다.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놓고 아주 중요한 돈줄이었죠. 그런데 이 경고에 보였던 기둥은 사실 전기차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연비가 계속 좋아지면서 기름은 점점 덜 쓰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전기차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친 겁니다. 전기차는 기름을 단 1원도 안 쓰니 유류세 수입이 아예 0이 될 운명에 처한 거죠. 호주의 한 국책연구소는 2050년이 되면 정부가 잃게 될 세금이 무려 5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100년 가까이 유지해온 비즈니스 모델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도로주행세, RUC, 즉 달리는 거리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죠. 처음에는 빅토리아주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배터리 전기차는 킬로미터당 2.8센트, 하이브리드는 2.3센트처럼 구체적인 요금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 대한 세금을 걷는 건 우리 연방정부 고유 권한이야 라고 최고법원의 위헌 판결에 가로막혔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이제 이 문제는 호주 전체에 적용될 통일된 주행세 도입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론은 그야말로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정부는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사람은 그게 페라리든 전기차든 도로 유지 비용을 공평하게 내야 합니다. 전기차는 도로 위에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라며 공정성을 내세웁니다. 맞는 말 같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며 정부의 위선을 꼬집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박은 바로 도로 재원 신화입니다. 사실 호주의 유류세는 1992년부터 도로 건설에 직접 쓰이지 않고 그냥 정부의 일반 예산, 즉 쌈짓돈으로 쓰여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죠. 그러니 도로 유지비 때문에 걷는다는 건 그냥 명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전기차가 내뿜지 않는 매연 덕분에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은 왜 계산하지 않느냐며 날카로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만 유별난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UN 인간개발지수 HDI 기준 소위 세계 10위권 모범생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대부분 과제를 끝냈거나 한창 문제를 푸는 중이었습니다. 전기차의 성지, 전기차의 천국이라 불리는 노르웨이가 가장 대표적인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이라는 어려운 과목에서 수석으로 조기 졸업한 모범생입니다. 2024년 신차 판매의 89%가 전기차일 정도니까요. 그러니 이제 혜택이라는 튜더링은 끝내고 다른 성인들과 똑같이 세금이라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죠. 50만 크로네. 우리 돈으로 약 6,500만 원이 넘는 전기차에는 25%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붙이고
배터리 무게에 따라 중량세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500kg를 초과하는 무게, 키로당 12.5크론에 약 1,600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아이슬란드는 한술 더 뜹니다. 어차피 기름 시대는 끝났는데 언제까지 유류세에 매달릴 거야 라며 가장 먼저 미래로 점프해버린 겁니다. 2024년부터 모든 전기차에 킬로미터당 6크로나 약 6원의 주행거리세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내연 기관차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고 기존의 유류세는 아예 없애버릴 계획입니다. 화석연료와 세금을 완전히 분리하는 미래형 세금 제도로 직행한 것이죠. 네덜란드는 아주 신사적입니다. 우리 2030년에는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 줄게 라며 이별 로드맵을 친절하게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자동차세 할인율을 줄이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죠. 스위스 역시 재정 압박 때문에 2024년부터 전기차 수입세 면제 혜택을 없앴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연방정부는 난 모르겠다 하고 팔짱을 끼고 있고 각 주 정부에서는 알아서 우리 동네는 200달러, 아니 우리 동네는 100달러만 받을게 하는 식의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40개 주에선 전기차에 대한 특별 연간 등록비를 받고 있는 사실상의 누더기 가세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혜택을 유지하는 똑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아일랜드는 법인차 시장을 공략합니다. 회사 차를 개인적으로 쓸 때 내는 세금을 전기차의 경우 대폭 깎아주는 방식이죠. 덴마크와 스웨덴은 상벌점 제도를 운영합니다. 내연기관차 오너에게 벌점을 걷어서 그 돈으로 전기차 오너에게 칭찬 스티커, 상금을 주는 거죠. 정부 예산은 안 쓰면서 친환경을 유도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선진국들의 전기차 정책에 명확한 생애 주기 모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혜택으로 유혹해서 보급률을 끌어올린 뒤 시장이 무르익었다 싶으면 세금으로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 얘기를 해보죠. 호주, 노르웨이, 미국, 이 모든 나라들이 걷고 있는 길의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폭풍 전의 고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세는 철저히 배기량 기준입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그래서 차 가격이 2억 원에 육박하는 포르쉐 타이칸이든 5천만 원짜리 아이오닉 5든 무조건 1년에 13만 원 냅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한번 볼까요? 제네시스의 전기차 EG80 오너는 1년에 13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급의 내연 기관차 G80 3.5 터보는 1년에 9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냅니다. 똑같은 차인데 세금이 7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심지어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1000cc 경차 모닝도 1년에 약 1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1억짜리 고급 세단과 세금이 거의 똑같은 그야말로 기적의 세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허니문은 거의 끝나갑니다. 정부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갈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재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전기차 보급률이 전체의 20에서 30%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당신들도 공정한 세금을 내셔야겠습니다 라고 청구서가 우리 모두에게 날아오게 될 겁니다. 혜택의 허니문이 끝나고 우리에게 청구서가 날아올 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